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 마케팅 실무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임포트 지니어스 코리아의 조지원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역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거를 활용해서 수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 실습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엑셀로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수출 마케팅을 펼쳤을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펼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 단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무역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역 빅데이터는 무언가, 그리고 수출 마케팅을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무역이라는 글자를 빼고 수출도 빼버리고 빅데이터와 마케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바이어의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잠재 고객들 중에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추출해내고 그들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 표에서 보면 전체 바이어가 있을 거고요. 이 전체 바이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타겟 바이어를 추출해내고 이 타겟 바이어들의 이 수출 수입 내역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운 뒤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일화를 한 가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고생의 아버지가 이 타겟이라는 회사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타겟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마트 같은 마트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클레임을 걸었던 이유는 이 타겟에서 이 아버지의 딸, 여고생인 이 딸에게 임신용품 할인 쿠폰을 대량으로 보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가지고 타겟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할 만한 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내 딸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감히 고등학생한테 이런 임신용품 할인 쿠폰을 생각 없이 보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여고생은 타겟이라는 이 마트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임신용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회사는 이 사람이 A라는 임신용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A를 구매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B라는 용품에 할인 쿠폰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고생의 아버지는 여고생의 이 소비 행동을 모르고 있었지만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자기 마트에 와서 실제로 구매한 내역을 보고 이 소비 행동을 알고 있었으며 이 소비 행동이 다음에 어떤 소비 행동으로 이루어질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 여고생에게 자신의 물건 중에 어떤 특정 상품을 할인하는 쿠폰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런 하나의 단적인 케이스를 좀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타겟은 방문 고객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방문 고객 전체의 소비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추출합니다. 어떤 A라는 제품을 산 사람은 다음에 B라는 제품을 사오는 추세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면 그 A라는 제품을 산 사람들에게 B 용품에 대한 할인 쿠폰이라든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할인 쿠폰을 보낸다든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컨셉을 무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무역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역 업체가 수출을 한다는 건 자사의 물건을 국외 기업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수출 업체들은 바이어 전체의 데이터를 어디서든 구해냅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바이어 전체 데이터 속에서 그들의 수입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내 회사의 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해당 바이어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해서 자사 제품의 수출 증가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역 빅데이터가 뭐길래 이런 수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지 같이 무역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빅데이터는 바이어의 수입 거래 데이터입니다. 즉 이거는 선화증권의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이제 유가증권인데요. 이 선화증권 안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수입 기업의 이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 2번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의 이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 3번은 해당 수출 기업이 수입 기업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어떤 제품을 수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제품 상세가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국 어느 항구로 들어갔는지, 5번은 수출국에서 어떤 항구에서 제품이 실렸는지, 그리고 6번은 수입국에 해당 제품이 언제 며칠에 도착했는지를 나타내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몇 패키지인지 몇 카툰인지 그런 패키지 개수 및 중량을 나타냅니다. 요 선화증권 데이터 하나는 이제 무역거래 데이터 한 건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두 가용하다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무역거래들을 다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자국민 외에 타국민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가용한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 일단 이런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현재 인도와 스리랑카, 베트남이 이런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런 데이터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중국 데이터 혹은 일본 데이터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데이터는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EU 국가 이런 국가들은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중동 이런 국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우리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예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LS전선인데요. LS전선은 이제 이런 산업용 케이블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LS전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제품에 비해 낮습니다.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쌌던 거죠. 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S전선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갖다 썼느냐? 여기에 이제 외부 충격이 가해집니다. 시장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더 매겼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국 제품의 수입량이 줄어든 미국 바이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LS전선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이런 산업용 케이블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 바이어들 중에서 중국 제품의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이어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회사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제품보다 낮아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바이어들인데 그 바이어들한테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내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회사들을 추출을 해내서 자기들의 타겟 바이어로 결정을 했고요. 그 타겟 바이어들에게 공격적으로 이 수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시행해가지고 이제 요 바이어들을 공략을 합니다. 정리하면 LS전선은 가격이 비싸서 중국에 못 팔고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자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던 수입자들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진 스포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의복 및 액세서리를 OEM, ODM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메인 제품은 스포츠 글러브였는데요. 이 회사의 문제점은 이 산업군 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신규 바이어의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경쟁 기업의 거래선이나 물량의 움직임, 추세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그럼 이 무역 데이터를 어디다 갖다 썼냐면 경쟁업체 분석에 갖다 썼습니다. 지금 미국에 만약에 스포츠 글러브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가 100개라 하면 거기서 내가
내 제품을 사고 있는 수입 회사를 10개라고 가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경쟁사들이 누구한테 팔고 있는 건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 내 물건을 사고 있는 미국 바이어는 10개인데 내 경쟁사들의 데이터를 쫙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스포츠 글러브를 사고 있는 회사가 뭐 한 80개 정도 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거래를 해왔던 10개 외에 70개의 새로운 잠재 바이어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잠재 바이어들의 물량 변화를 분석해가지고 자사의 제품을 이제 살만한 그런 회사들을 자기들의 로직을 통해서 추출해낸 다음에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펼쳤고요. 또 이 시장은 이 신규 진입이나 사업 전환이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생긴 의복 유통업체들 아니면 이제 사업을 이쪽으로 전환한 의복 유통업체들을 신속히 발굴해내 가지고 이제 거래 제한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이런 운송기업 중에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화주가 필요합니다. 짐을 내가 의뢰를 받아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주가 필요한데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짐을 보내는 수출기업, 러시아에서 한국으로부터 짐을 사오는 수입기업, 요 양쪽의 회사들을 찾아내 가지고 어떤 회사한테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운송권을 따낼 수 있는지 이런 잠재 화주들을 발굴해내는데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진 스포텍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했느냐. 현진 스포텍은 타겟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스포츠 글러브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2021년 1년치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글러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쟁 업체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고요. 그 경쟁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고, 그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핏이 맞는 잠재 바이어들, 타겟 바이어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